어느 부위가 무슨 고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색깔들도 비슷비슷하고. 이러면 정말 이게 그 인공지능 모델에서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 촬영을 할 때 옆에서도 촬영을 하고 오른쪽 위에서도 촬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촬영을 했어요. 진짜 데이터가 중요해요. 이 인공지능 뭐 저는 컴퓨터 비전 쪽으로만 했지만 지금도 뭐 고양이 그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4K 카메라로 아니면 웹캠으로 고화질의 어떤 그 카메라로 이 제품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게 중요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다양한 그런 어떠한 제품들을 찍어내고 그걸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레이블링 작업을 해서 그걸 학습을 시켜야지만 그게 좋은 양질의 어떤 학습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고기들의 신선한 이 고기들도 딱 보게 되면은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 핸드폰으로 내가 그 한우 고기를 배달을 받았다. 그럼 얘가 딱 찍어보면은 모델된 걸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A급이다, B급이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한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적용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현실로 저희들이 만들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해서 어느 정도 39부에 대한 모델링 학습은 이제 저희들이 끝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식품 아니면 농식축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예, 이런 한우 쪽이나 그리고 이제 스마트 축산, 이런 쪽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공장 자동화 기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돼서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 닭, 뭐 오리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운영해서 세그멘테이션해서 이 부분은 무슨 뭐 체크살이다, 이 부분은 뭐 무슨 살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어떠한 그 모델링을 해서 얘가 어떤 곡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좀 데이터 셋을 구입을 해서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이제 확보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영상을 보는 게 낫겠죠. 이거 좀 느린 것 같은데. 어, 우리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지금 잘라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사실 이게 메쉬를 잘라낸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 잘라내고 이거 뜯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직접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로봇으로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수술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이게 칼의 깊이도 느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방향, 그 칼의 방향, 각도 이런 것들 되게 발걸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의 결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끝까지의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끼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 모델을 가져서 얘가 어떤 부위라는 걸 알려주고 그거에 따라 그대로 연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물리 쪽인데 이 물리 쪽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 물류 쪽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그 다양한 제품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오브젝트들이 여기 보면은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모델링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박스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수많은 종류의 그런 그 객체들이 있는데 그런 객체들이 전혀 학습이 되지도 않고 그 어떤 그 모델 자체가 없어요. 그 저한테 한 번 의뢰가 온 거는 서울우유에서 의뢰가 왔는데 서울우유를 그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깍이라든가 우유 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찍어서 그걸 그대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물류를 할 때도 이게 이제 서울우유인지 무슨 우유인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오염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오염 안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통합적인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객체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적용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게임 엔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데, 그 이번에 작년 말에 이제 유니티 게임 엔진이 이제 6.0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개수가 한 4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거기에는 음성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텍스트 인식이라든가 비전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깅 페이스. 그 허깅 페이스는 뭐 다들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 뭐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한 5천억 정도 투자 받았죠. 지금은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이 한 5조 된다고 그러죠.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모델 개수가 지금 현재 시각으로 약 150만 개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작년도 초에만 해도 2천 개, 3천 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50만 개, 150만 개면은 웬만한 거는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만 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든 뭐하든 간에 굉장히 그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한국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아까 전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려서 사이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좀 지원해 주면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인공지능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만 개가 들어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유니티에서 호환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 여기 이제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도 LG전자랑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유명한 데서도 버넥트 이런 데서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굉장히 그 게임 엔진이나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한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디지털 헬스 쪽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웨어러블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요거 조그만 센서입니다. 예, 센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기구에 부착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운동 데이터를 갖다가 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부착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체육관을 만들어서 가상현실을 갖다가 그 안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고 운동 데이터를 갖다 취합하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가상 세계에서 무게감을 인식할 수 있는 가상 무게감 물 갖다가 이제 좀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도 출원으로 이제 지금 나온 상태가 됐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AR 글라스에서 상지, 하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했고 스마트 패드에서 화상 시스템과 노명의 유저들이 함께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저렇게 운동을 하면 또 어르신분들이 좀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만 좋습니다. 예, 얼굴을 인식하는 그 모델은 있는데 딱 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놀람, 슬픔, 유명한 이제 모델인데, 예, 이렇게 해서 성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아주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예. 이거 가지고는 어르신들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은요,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아가지고 이 근육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복합적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읽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우울감을 측정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사례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번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즐거워하는지, 표정이 없어도 즐거운지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이모지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호서대학교의 노인복지학과 위주로 되는 제언테크 연구센터에서 이제 평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 소셜리즘 아니면 이제 관계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감정과 이제 퓨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좀 운동을 하면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런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제 지역을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거의 어르신들만 있어요. 경로당 가면 젊은 사람 거의 볼 수 없고 어르신들만 있는데 방치되어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없고 그냥 경로당에서 혼자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많고 참 심각합니다. 예. 지금 60세 이상이 저희 3분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저희 나라에.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백칙도 그러니까 관리 대책도 안 돼 있고 뭐 치매라든가 어디 이동을 했는지 어디 나돌아다니는지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곧장 한다는 것이 이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니아에서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2천억 뭐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냥 스마트 경로당 서울권 지역이 굉장히 큰 데 위주로 나와 있고 한 5번 되는 지역의 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만 스마트 그 경로당에는 전혀 납품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사례가 동남아 지역은 지금 급격하게 이제 동남아 지역,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은 고령화랑 이제 노인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시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그쪽으로 나가려고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런 감정을 체킹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예, 그리고 어떤 운동 데이터만 이제 어떠한 데이터만 이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재된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이터를 함께 복합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입을 벌리면서 해야지만 앵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연습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제는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어떤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안전 쪽인데, 예, 우리 뭐, 안전은 뭐, 말 안 해도 굉장히 많죠. 예, 이 사각지역, 예, 뭐, 트래킹, MOT 기술,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많게, 저도 지금 뭐, 추적 알고리즘, 뭐, 그 다음 무슨 알고리즘 다 지금 뭐,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이 알고리즘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욜로도 그렇고, 욜로도 지금 4, 7, 9,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카메라 인식 기술이 보통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진짜 숨어 있는 것들도 탁탁탁 찾아낼 수 있는 뭐 어떤 그 초등학교 진짜 이번에 사고 난 것들처럼 그 추적, 그 다음에 이동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어떤 또 국가 과제 중에 하나는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사고 현장에 사거리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그거를 사고 현장을 3D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갖다 해달라. 이런 어떤 그 디지털 트윈 어떤 그런 부분이 과제가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지금 제안을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폴즈라든가, 그다음에 AR 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뭐 고양이도 그렇고 정말 이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있고, 허깅 페이스에서는 매번 그렇게 올라와 있고, 모델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고양이 앱을 개발하는데 약 2만 장을 갖다가 이제 라벨링을 하는데 학생들도 시키죠. 월 50만 원씩 주고 한 2천 장씩만 해달라. 근데 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툴도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툴 이렇게 들고만 하면은 그냥 바운딩 박스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힘이 들어가지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라벨링 작업, 데이터셋, 전처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뭐 서버는 뭐 GPU 서버를 돌려야 되겠죠. 제가 볼 때 하루 정도? 예, 그렇게 되면 한 2만 장에서 이제 그 데이터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한 10만 장 넘어가면 한 2, 3일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게 돼야지만 이걸 앱으로 올리든 아니면 서버에서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결국에는 데이터셋을 아까 전에 이제 김한석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서비스를 하고 융합을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뭐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